대한민국 트로트계가 발칵 뒤집혔다. 단순히 점수 몇 점이 깎인 문제가 아니다. 현역가왕 시즌3 첫 방송에서 울려 퍼진 나훈아의 연정, 그리고 그 무대를 평정한 13세 소녀 빈예서의 가창력은 분명 축복받아야 할 재능의 발현이었다. 그러나 모두가 기립박수를 치던 순간 단 한 명의 심사위원 정훈이만이 버튼을 누르지 않으며 9점이라는 잔인한 숫자를 남겼다. 이 사건은 방송 직후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원로 가수의 텃세냐 아니면 시대착오적 심사녀라는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과연 정훈이가 그토록 고집스럽게 지키려 했던 음악적 순수성의 실체는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그 화려한 조명 뒤에 가려진 원로 심사위원이 끝내 말하지 못한 과거의 상처와 그로 인해 굴절된 심사의 민낯을 심층 분석한다. 첫째, 이번 사태가 업계 안팎에 거대한 충격을 던진 근본적인 이유는 기술적 완벽함이 오히려 결격 사유가 되어버린 유례없는 역설적 논리 때문이다. 빈예서가 선보인 무대는 단순한 가창을 넘어섰다. 음정의 정확도는 물론 호흡의 분배, 그리고 트로트의 핵심이라 불리는 꺾기의 각도까지 현역 성인 가수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의 초정밀 퍼포먼스였다. 실제 방송 직후 진행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청자의 92.4%가 이미 완성된 무대라고 국찬했으며 음악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기교적으로 더 이상 보완할 곳이 없다는 찬사가 쏟아졌다. 하지만 정훈이는 이 모든 객관적 성취를 신선한 부족과 나이에 맞지 않는 과도한 노련함이라는 주관적인 잣대로 단칼에 베어버렸다. 이러한 심사평은 현대 스포츠 저널리즘의 시각에서 볼 때 가히 경악스러운 수준이다. 이를 스포츠에 대입해보자면 100m 달성 기록을 세계 신기록으로 경신하며 결승선을 통과한 육상 선수에게 심판이 러닝폼이 너무 기성 선수처럼 노련해서 신선한 맛이 없으니 실격이다라고 판정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현대 음악 산업은 이제 천부적인 재능에만 의존하던 시대를 지나 정교한 보컬 트레이닝 시스템과 데이터 기반의 모니터링을 통해 최적의 아티스트를 길러내는 구조로 완전히 재편되었다. 빈예서는 이러한 현대적 시스템이 낳은 가장 빛나는 결실 중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훈이가 보여준 태도는 현대 음악의 발전상을 전면 부정하고 오직 자신이 경험한 좁은 미학적 틀 안에 천재를 가두려는 평가 권력의 오만함을 여실히 드러낸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객관적 실력을 평가해야 할 공적 무대에서 개인의 취향을 법전으로 삼은 명백한 심사권 남용이라고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둘째, 정훈이의 이토록 방어적이고 폐쇄적인 심사 태도는 그녀가 겪었던 1970년대의 잔인한 검열의 역사 및 문화적 트라우마와 매우 깊게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975년 한국 대중음악계를 초토화했던 대마초 파동은 당시 최고의 주가를 올리던 정훈이에게 치명적인 낙인을 찍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이 사건으로 인해 가수로서 가장 화려하게 꽃피워야 할 20대 전성기에 무려 수년간의 방송 활동 금지라는 강제적 공백기를 가져야만 했다. 당시의 음악 검열은 단순히 약물 여부를 떠나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모호한 명목 아래 예술가의 숨통을 조였고, 정훈이는 그 서슬퍼런 칼날 아래서 자신의 음악적 생명이 난도질당하는 과정을 온몸으로 겪어낸 인물이다. 이러한 혹독한 과거는 대중과 제도, 그리고 자신을 평가하는 권력에 대한 깊은 불신과 방어기제를 형성했을 가능성이 농밀하다. 자신이 국가 권력에 의해 음악적 존재 가치를 부정당했던 그 참혹한 상처가 역설적으로 반세기 뒤 자신이 심사위원이라는 평가 권력의 자리에 앉았을 때 새로운 세대를 향한 미학적 검열의 도구로 변질된 셈이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정훈이의 불인정 버튼은 빈예서라는 개인에 대한 공격이라기보다 내가 그토록 고통스럽게 지켜온 음악적 정체성과 한이 정서를 단지 13세에 불과한 아이가 저토록 정교한 기술로 가볍게 구현해낸다는 사실에 대한 무의식적 저항이자 시기심의 발로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 정훈이는 자신이 아날로그 시대에 겪었던 그 정서적 고통과 여백의 미를 진정한 음악이라 정의하며 디지털화된 완벽함을 장착한 빈예서의 재능을 깊이 없는 복제품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신의 과거 상처를 정당화하려 한 것은 아닐까. 이는 원로 가수의 품격보다는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힌 방어적 편협함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든 대목이다. 셋째, 나이다움이라는 시대착오적인 고정관념이 어떻게 독보적인 천재성을 억압하고 거세하는지를 보여준 이번 사태는
한국 문화계의 뿌리 깊은 연령 차별을 상징한다. 정훈희는 빈예서에게 어린이 특유의 미성숙함이나 순진무구한 이미지라는 심사위원의 판타지를 강요했다. 하지만 이는 현대 청소년들이 유튜브와 틱톡 등 디지털 매체를 통해 인류가 축적한 방대한 감정의 서사를 실시간으로 흡수하고 재해석하는 디지털 네이티브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간과한 처사다. 오늘날의 아이들은 과거 세대가 20대나 경험했을 복합적인 사회적 관계와 정서적 갈등을 10대 초반에 이미 내면화하고 있으며 이를 자신만의 예술적 언어로 치환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예술 비평가들은 아티스트의 표현력은 단순히 물리적인 생존 시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수용하고 증폭시킨 감수성의 밀도와 지능에 의해 결정된다고 단언한다. 빈예서가 부른 연정은 어른을 흉내내는 가짜 연기가 아니라 13세의 영혼이 담아낼 수 있는 가장 진실되고 정교한 슬픔의 기록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애가 왜 어른처럼 노래하느냐는 비난은 예술의 본질을 나이별 할당제로 전락시키는 행위다. 이는 마치 어린 시절 완벽한 대생 실력을 보여준 피카소에게 어린이답게 엉망으로 그려야지 왜 성인 화가처럼 사실적으로 그리느냐고 질타하며 낙제점을 주는 것과 다름없는 논리적 비극이다. 결국 정훈희의 평가는 빈예서의 예술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규정한 어린이라는 좁은 틀에 갇히지 않은 분출하는 천재성에 대한 기성세대의 무의식적 거부 반응이자 폭력적인 프레이밍이다. 넷째, 이번 사건이 던진 가장 뼈아픈 화두는 경연 프로그램의 존립 기반인 공정성과 객관적 평가 시스템의 붕괴다. 오디션 프로그램은 단순히 재미를 위한 쇼를 넘어 참가자의 실력과 미래 가치를 평등한 조건에서 검증하고 증명해내는 공적 무대여야 한다. 하지만 정훈희의 심사 방식은 현대적 평가 기준과는 거리가 먼 느낌이나 공간감, 공기와 같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언어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 이는 음정, 박자, 성량, 감정 조절 등 무대 위에서 데이터로 입증된 빈예서의 모든 물리적 지표를 무시한 처사다. 실제 통계학적으로 분석할 때 심사위원 10명 중 9명이 만점을 준 상황에서 단 한 명의 심사위원이 극단적으로 낮은 점수를 주는 현상은 평가 일관성 측면에서 심각한 오류로 간주된다. 이는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비평이 아니라 전체 흐름을 저해하는 노이즈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취향의 절대허가 초래할 교육적, 구조적 부작용이다. 심사위원이 공적인 채점표 앞에서 개인의 보수적인 미학적 선호를 우선시할 때 그 무대는 더 이상 공정한 경쟁의 장이 아닌 심사 권력의 취향 전시장으로 전락한다. 이는 이제 막 날개를 펴기 시작한 차세대 아티스트들에게 자신만의 창의적인 해석이나 압도적 실력보다는 기득권 심사위원의 입맛을 맞추는 안전한 선택을 하라는 독성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신뢰할 수 있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태 이후 많은 연습생과 지망생들이 결과가 이미 정해진 취향 싸움이라면 노력이 무슨 소용인가라는 무력감을 호소하고 있다. 정훈희의 불인정 버튼은 한 소녀의 점수를 깎은 것을 넘어 한국 경연 문화가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올린 공정함이라는 신뢰 자본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평가자가 자신의 주관적 미학을 예술적 기준이라는 이름으로 강요하는 순간 그 심사는 권유가 아닌 폭력이 된다. 마지막으로 이번 논란은 단순히 한 명의 참가자와 심사위원 사이의 점수 문제를 넘어 한국 대중음악이 전통의 코스와 혁신적 수용 사이에서 어떤 미래적 길을 선택해야 할지를 묻는 중대한 역사적 기로가 되었다. 정훈희로 대변되는 아날로그 세대의 여백의 미와 정서적 깊이는 한국 음악의 위대한 자산임이 분명하며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과거의 유산이 새로운 세대의 정교한 기술적 완성도와 현대적 감수성을 부정하고 가로막는 검열의 명분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빈예서가 보여준 무대는 트로트라는 고전적 장르가 박제된 유물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숨결을 입고 세대를 넘어 무한히 진화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증명한 역사적 장면이었다. 우리는 이제 낡은 권위의 퇴장과 새로운 재능의 등장을 맞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원로 가수가 자신의 과거 영광에 갇혀 미래를 짊어질 거장의 씨앗을 알아보지 못한 채 개인적 잣대로 독서를 내뱉는 순간 예술의 진화는 정체되고 문화산업은 활력을 잃고 퇴보한다. 빈예서 사태의 본질은 어린 가수의 미숙함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의 파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의 시대만을 정답이라 우기는 구시대적 권위주의의 초라한 자화상이었다.
대중음악은 청중의 가슴과 공명하며 흐르는 생물이다. 심사위원이 청중의 감동을 가로막는 벽이 되는 순간 그 권위는 스스로 붕괴된다. 이제 우리는 다시 묻는다. 과연 누가 진정으로 예술적 신선함을 잃어버리고 화석화된 것인가? 무대 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낸 13세의 빈예서인가? 아니면 그 압도적인 재능을 단 1점의 편견으로 가로막으려 했던 심사위원석의 정훈이인가? 한국 대중음악의 미래는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정직한 답변 위에서 시작될 것이다.